지금쯤이면 모든 준비를 마쳤겠죠. 내일이면 산타를 도와 전 세계로 선물을 실어 나를 텐데 이 빨간 코의 주인공이죠. 술록이 이 멸종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기온이 올라가 먹이가 줄면서 지난 20년간 개체 수가 절반 넘게 감소한 겁니다. 지난 8월에도 유엔 산하 기후 협의체 IPCC가 20년 안에 지구 온도가 1.5도 오를 거라고 경고했죠.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기후를 전망한 정부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기후변화가 불러올 미래, 기상청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탄소 중립을 하지 않을 경우와 적극적인 감축을 했을 경우입니다. 먼저 지금처럼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할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20년 안에 1.5도, 그리고 세기 말에는 6.3도나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먼저 최고 기온 33도 이상의 폭염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폭염 일수는 평균 7.8일. 시나리오대로라면 당장 올해부터 2040년 사이 18.7일로 폭염 일수가 2배 넘게 늘어납니다. 21세기 후반에는 86.4일까지 증가하는데요. 그러니까 석 달 내내 재난 수준의 더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더위가 잦아지는 만큼 여름도 길어집니다. 20년 안에 112일로 보름이나 늘어나고요. 이번 세기 후반에는 1년 중 절반 가까이 여름이 지속됩니다. 우리나라의 뚜렷했던 사계절은 사라지고 이른바 기후 파국, 계절 대혼란이 현실화합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에 성공할 경우입니다. 향후 20년간은 누적된 온실가스 영향으로 기온이 오르긴 하지만 고탄소 시나리오보다는 적게 오르고요. 세기 말에 가면 기온 상승폭은 2.3도에 멈추게 됩니다. 앞선 고탄소 시나리오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기온 상승이 억제된 만큼 기상이변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 3년 우리나라는 과학자들이 경고한 대로 이상기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향후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 결정할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과학자들은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체감하고 있을까요? 이 KBS가 입수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해 보시죠. 박영민 기자입니다.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92.3%는 심각하다고 답해 1년 전 조사 때보다 5.3%포인트 늘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삶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는 건강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일자리, 인간관계 등 삶 전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답도 1위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동의했지만 휘발유나 경유자동차 판매 중단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으로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약 60%, 반대가 약 40%였습니다. 탄소 중립 시기와 관련해선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부담이 된다가 52.9%, 급속한 탄소 중립이 현 경제에 더 부담이 된다가 43.4%였습니다. 2018년 대비 40%로 설정한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선 66%가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기후 관련 경제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탄소 감축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협조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기업의 역할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린피스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4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자, 보셨듯 국민 대다수가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후 재난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지도 따져봐야 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 이호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때 아닌 겨울에 불어닥친 토네이도. 미국의 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또 다른 주에서는 영하 20도의 이상 한파로 도시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Then after a couple of days, I had no water, but I still had no power. And I was freezing to death. 기후 재난에는 피해 복구 등을 위한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200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 비용을 계산할 때 근본 원인인 탄소 배출량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영국은 최근 탄소 배출 1톤당 사회적 비용이 245파운드, 우리 돈 38만 원 정도 든다고 보고서를 냈고, 미국 정부는 올해 초 탄소 1톤당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51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탄소 배출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동시에 탄소를 감축하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사회가 볼 수 있냐는 거거든요. 탄소 관련 정책을 할 때 사실은 가장 근간이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1톤당 51달러라는 미국의 계산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기후재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한 해에 약 41조 원, 우리나라 GDP의 2%가량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산출되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기후재난에 대한 사회적 비용 연구는 갈 길이 멉니다. 자료는 이제 계속 찾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 GDP 손실을 입힐지 데이터는 사실 찾기가. 각국이 이 사회적 비용을 바탕으로 탄소세 등 기후 정책을 만드는 만큼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